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할 거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크를 배웠었죠. 다크랑 플랑크 배웠었고, 그래서 폴리노멀 커미먼트들을 배웠고, 오늘 배울 거는 이제 프라이를 배웠고, 한번 볼 생각이 있어요. 프라이, fast, 수업은 IOP, interactive, oracle proof of proximity. 이걸 배울 거고, 사실 이제 프라이는 뭐 알고리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원래 분석이 좀 복잡해요. 근데 분석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걸로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도 다크랑 똑같이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폴리노미얼을 커밋하면 어떤 값을 주고 그 값이 얼마다 리턴해 주는 게 프라이죠. 그래서 프라이 같은 경우에 프로버가 어떤 폴리노미얼을 던져주면 베리파이어가 이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던져줄 수 있는 값이 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던져줄 수 있는 범위가 다크에서는 모든 필드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128승계, 2의 128승계의 숫자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128bit짜리 숫자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값을 이레이션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프라이는 그렇게 하진 않고 프라이는 계산할 수 있는 숫자를 범위를 훨씬 더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훨씬 더 작아요. 이게 F가 아니라 훨씬 작은 그런 도메인 안에서만 물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H에 해당되는 게 훨씬 작은 범위에 있는 XN이 1이 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WI를 물어보는데, 오메가 I를 물어보는데 훨씬 작은 범위고, 이 N은 대충 얼마 정도로 우리가 잡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폴리노미얼이 얘가 폴리노미얼 디그리가 D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D 이런 정도. D가 만약 1000차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점의 개수는 4000개 중에 하나. 훨씬 작은 거죠. 2의 128승 이런 거는 훨씬 작은. 이런 범위에 대해서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프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베리파이가 물어보는 값의 범위가 훨씬 더 작은 범위고, 그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 다크는 굉장히 크게 만들었잖아요. 128승, 2의 128승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다크는 작게 만든 이유가 프로버가 저 H 상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값을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디그리가 D-1 이런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값을 다 계산할 거예요. F에다가 오메가 1을 넣은가, F에다가 오메가 2를 넣은가,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F에다가 오메가 N을 넣은가, 즉 N개의 점에 대해서 모두 다 값을 계산할 거예요. 프로브가. 그래서 N이 너무 크면 프로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 N을 얼마나 잡느냐는 N을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베리파이어가 찍었을 때 맞게 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라운드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브 관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N을 뭐 2D를 잡든 4D를 잡든 뭐 8D를 잡든 적당히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버가 이렇게 값을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요 값들에 대해서 이제 베리파이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들에 대해서 커밋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커밋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숫자에 대한 커밋이에요.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개 숫자에 대해서 커밋이 들어가 있으면 베리파이어는 이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버는 미리 계산했던 값 중에 하나를 리턴해주면 베리파이어가 그걸 이제 가지고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 풀어요. 자, 우리가 지금 n을 4D로 유예로 잡았죠. 4D로 잡으면 D개의 점만 있으면 사실 F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D-1차 방식이니까 우리가 점을 이제 뭐 점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점이 이렇게 딱 치면 여기 D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4D로 만들었으니까 3D개가 있겠죠. 점이. 그래서 토탈 4D개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프로버가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버가 만든 이 점들 계산한 값이 이게 그냥 정확하게 맞는 거다. 그래서 f hat x라고 할게요. 얘가 진짜 맞는 걸로 했다. 어니스트한 거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D개만 뽑으면 우리가 그걸 조합해서 D개를 뽑으면 그걸 가지고 fx를 만들 수 있어요. fx는 왜냐면 D만 1차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f hat x가 원래 fx랑 달랐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같으면은 뭐 다 모든 점에서 같겠죠. 근데 다른 f hat x가 다른 애였어요. 즉 f hat x랑 fx가 원래 다른 그런 폴리노미얼이었어요. 물론 이 두 개 다 D차 폴리노미얼. D차 폴리노미얼이면 그러면 최대 이 두 개의 폴리노미얼이 몇 개의 점에서 같을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폴리노미얼인데 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 점은 최대 많아봤자 네, 저 차수만큼이겠죠. 그렇죠? D개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D개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여기에 다르면 최대 D 점에 대해서만 F tilda 오메가 i랑 F 오메가 i가 같고 3D 점에 대해서는 이 값들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의 폴리노미얼 이발레이션 하는 게 D 플러스 한 점에 대해서 만약 같다.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거 뺐을 때 0이 되는 거는 차수만큼밖에 없으니까. F 해시 뭐 fx를 잡았다고 fs를 잡았는데 그냥 치팅 그러니까 프로버 원래는 fx인데 프로버가 f hat x를 fx라고 속여서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폴리노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x는 원래 맞는 폴리노미이고 f hat x는 이제 뭐 치팅하려는 폴리노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차수는 똑같은 것들다. D-1가 D-1점이죠.
디마이너스 한 점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디마이너스 1차니까. 그래서만 저게 성립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베리파이 입장에서 랜덤하게 어떤 점을 뽑아가지고 딱 던졌을 때 우연히 맞을 확률은 저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죠. 꺼봤죠. 4분의 3의 확률로는 틀린 게 뽑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점을 여러 개 물어보면 되겠죠. 한 번 뽑았을 때 4분의 1이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점을 던져줘가지고 그걸 다 맞출 확률은 4분의 1의 100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보는 걸로 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리밸류를 한 건지 아니면 하지 않은 건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라이빗은 기본적으로 요 이밸류에이션 값들 요거를 다 프로버가 계산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커밋먼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커밋먼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거는 이제 우리가 머클 추리로 만들면 되겠죠. 머클 해시 추리로. 그래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 이 값 두 개 해시하고 또 이 값 두 개 해시하고 그다음에 뭐 쭉 이것도 해시하고 그다음에 이것 두 개 또 해시하고 이렇게 트리로 만들면 되겠죠. 해시하고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뭔가 루트 값이 나오겠죠. 이 루트 값이 밑에 있는 숫자 커밋먼트에 대한 밑에 숫자에 대한 커밋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프로버가 이걸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베리파이한테 넘겨주겠죠. 뭘 넘겨주냐면 요 루트에 있는 값, 이 루트 값을 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커밋먼트라고 부를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이 fx를 우리가 그냥 f0라고 합시다. f0x. f0x에 대한 커밋먼트를 계산해서 베리파이한테 주는 거죠. 자, 여기는 마치 폴리노미얼을 커밋먼트 한 것처럼 주지만 실제로는 폴리노미얼의 x 값과 숫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숫자로 만든 다음에 그 숫자에 대한 먹거치를 만들어서 그거의 루트, 그 값을 우리가 커밋먼트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베리파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커밋먼트가 주어져 있으면 몇 번째 값 있고 몇 번째 값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파이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나는 뭐 세 번째 값이 얼마인지 x가 3일 때, x가 5일 때, 뭐 6일 때 이런 값을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커밋먼트를 가지고 f3일 때 값, f5일 때 값, f6일 때 값 이런 것들이 리턴이 되면 되겠죠. 베리파이한테. 이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이 갖다 치십시오. 자, F1. 요 값이 들어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면 되죠? 우리가 루트는 고정이 돼 있죠. 먼저 던져줬으니까. 프로버가 루트 값은 던져줬고. 그렇지만 실제 값에 해당되는 F1부터 뭐 Fn까지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 상태에서 베리파이어가 F1의 값을 요청하면 그러면 프로버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는 게 이게 F1이잖아요. 그렇죠? F1 값을 당연히 던져줄 거고 그 다음에 저거 가지고 실제 루트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장해 줘야 되죠. 그래서 코패스를 다 같이 던져주죠. 그래서 F1이랑 이쪽에 있는 코패스를 쭉 던져줘서 물론 여기 요 값도 같이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F1이랑 F2랑 해시하면 그 위에가 되고 그 위에 값이랑 또 옆에 있는 해시 값이랑 해시가 또 올라가고 또 옆에 거 올라가고 그래서 쭉 올라가서 루트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그러면 F1이 제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F1 값이랑 코패스를 같이 던져줄 거고 코패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로그 얼마예요?
밑에 있는 리프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가 fn이죠. 그래서 로그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f0x 된 평균도 주어져 있고 어떤 값을 이벨리에이션 하라고 주면 그러면 로그 n만큼의 프루프, 일종의 프루프죠. 그게 같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F1가 맞다, F3가 맞다, F5가 맞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1이 날라왔지만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확률은 4분의 3의 확률로 맞는 거겠죠. 4분의 1의 확률은 틀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뭔가 일치한다. 그러면 4분의 1 확률, 그러니까 4분의 1 확률로 틀릴 수 있고 4분의 1 확률로 다 틀린 거 다 맞는 것만 뽑아야 되니까 뭐 그러면 틀릴 확률이 4분의 1의 100승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100개 뽑으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F 값이 뭐가 되는지를 끄집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정한 게 fx가 몇 차라고 그랬어요? 차수가 d-1차라고 그랬죠? 그렇죠? 차수가 저게 되는지를 보장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 값이 얼마 되는 거냐 값을 다 계산해서 컴퓨터에서 주면 되는데 차수가 진짜로 d-1차인지 차수가 d-1차가 아니라 4n 그러니까 n 차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훨씬 더 높은 차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차수는 뭐가 되냐면 뭐 fx는 예를 들어서 d-1차였는데 실제로 이벨리에이션은 fx 요건 실제로 이제 이벨리에이션 값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n 차식이었다. 그러면 fx랑 f hat x가 달라도 같게 되는 점들이 n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랜덤을 뽑았을 때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차수가 d-1차라는 걸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면 폴딩 기법을 쓸 거예요. 다크처럼. 뭐냐면 폴리노이 주어져 있으면 반 잘라가지고 접고 또 반 잘라서 접고 또 반 잘라서 접고 계속 접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폴딩을 사용해서 디그리를 풀고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크에서 폴딩 할 때 보면 폴리노이 축이 있으면 어떻게 잘랐었어요? 차수가 낮은 쪽, 높은 쪽 이렇게 잘랐죠. 그래서 차수 높은 쪽에 차수를 확 나겠죠. 2분의 연처를 낮춰 2분의 연처를 낮춰서 그걸 두개 합쳤고 또 그거 반 잘라가지고 합쳤고 이렇게 되죠. 이걸 한 몇 번 정도 하면은 상수만 남게 돼요. 만약에 이게 D-1차다. D차 정도 된다. 그럼 몇 번 정도 적으면 될까요? 로그 D번 정도 적으면 상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 우리가 로그 D번 할 거예요. 로그 D번 하게 되면 상수가 나오는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원래 fx는 D-1차였는데 한 번 적으면 2분의 D차가 되겠죠. 그걸 또 적으면 4분의 D차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번 적다 보면 0차가 되겠죠. 그렇죠? 0차인 경우는 다 컨스탄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접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접을 수 있어요. 다크처럼 작은 차수, 큰 차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프라이에서는 짝수 차수, 홀수 차수, 이분 디그리, 그 다음에 어드 디그리. 그래서 원래 f
제로라고 할게요. 첫 번째 게 있으면 얘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F 제로 2분, 2분과 그다음에 F 제로 아드인데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제곱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F 첫 번째 거 이게 뭐 5 더하기 3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7x 3승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쟤를 홀수 이내랑 짝수이내로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즉 짝수인계는 5 더하기 2x 제곱이죠. 짝수. 그다음 홀수인 거는 3x랑 7x 3승이 홀수죠. 차수가. 그러면 우리가 x로 묶어내서 보면 3 더하기 7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짝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F0 2분이라고 쓸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x 제곱의 지수꼴이겠죠. 다. 왜 x 텀은 없겠죠. 다 뽑아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F 어드라고 쓰면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우리 x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0x는 우리가 두 개의 꼴로 나눌 수가 있어요. F0 2분 x제곱 플러스 x F0 아드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크랑 조금 다르죠. 다크에서는 안에 있는 그 x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남았는데 곱해주는 게 좀 큰 숫자인데 얘는 앞에가 있는 제곱이고 곱하는 건 사실 크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버가 처음에 F0x를 커밋해서 줬었죠. 물론 이밸류에이션에서 주는 거죠. 모든 값을 이밸류에이션 주는 거고, 그럼 베리파이어가 이걸 접어야 되겠잖아요. 접을 항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값으로 접어라라고 주겠죠. 알파 제로라는 값을 줘요. 주면은 그러면 2분 F0 2분과 F0 아들을 이제 접을 거예요. 접는 건 어떻게 접을 거냐면 우리가 F0 2에 자 여기 지금 우리 x제곱으로 돼 있는데 x제곱 대신 그냥 다른 문자로 쓸게요. 왜냐면 제곱은 또 불편하니까 그냥 x제곱을 그냥 y라고 씁시다. y라고 쓸게요. y 그 다음에 f0 아드 y가 있었는데 이거를 알파 제로로 해서 묶어서 얘를 우리가 f1y라고 부를 거예요. 2분 폴리노미얼 있었고 아드 폴리노미얼 있었죠. 이거를 이제 접어가지고 새로운 f1y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얘를 그냥 폴드라 쓰면 되겠죠. 폴드 f0를 알파 제로를 가지고 폴딩을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F1Y는 얼마예요? 위에서 본 예제로 보면 5 더하기 2Y 더하기 알파 제로 3 더하기 7Y 요거겠죠? 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 디그리가 3이었는데 3차식이었는데 이제 1차로 바뀌었죠. 2분의 D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나면 프로버가 이번에는 또 이제 F1Y에 대해서 값을 다 이밸류에이션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F1Y에 1는 값, 2는 값, 3는 값 이거 가지고 쭉 만든 다음에 패스트리 만들어서 그 루트 값 그걸 우리가 커미먼트로 부르고 걔를 또 보내주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얘가 뭘 보내주냐? 알파 1을 보내주겠죠. 또 접을 거. 자, 이 값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5 더하기 3 알파 0 더하기 2 더하기 7 알파 0 y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게 2분, 뒤쪽에 있는 게 아드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면 얘는 F2Z라고 할게요. 다른 문자도 사실은 이렇게 써서 5 플러스 3 알파 0 더하기 알파 1 2 플러스 7 알파 0. 이번에 이제 컨스턴트 상수가 돼버리죠. y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저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커밋을 하겠죠. 얘가. 커밋을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이거 보면 이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F2Z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봐도 값이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Z로 물어봐도 값은 항상 상수가 나와요. 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F2Z에 물어봤더니 모든 게 상수였다. 그러면 F2Z는 우리가 상수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F2Z가 상수다. 그 얘기는 뭐예요? F0X가 디그리가 3차였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fx의 디그리가 3차가 아니라 7차, 8차 이렇게 됐으면 두 번 접어가지고 상수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0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0차식을 가지고 여기가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컨스턴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컨스턴트 체크를 하면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게 로우 디그리라는 게 보장해 드리는 거죠. 여기 로우 디그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fx를 할 때 이런 얘기할 때 그 디그리가 d였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d였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커밋 해가지고 값을 넣어서 이벨리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커밋 해가지고 커밋 받으면 알파를 줘가지고 계속 접게 만드는 게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컨스턴트 나올 때까지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면 되겠죠. 합쳐져서 합치면 이제 어떤 값과 그 다음에 얘가 로그 디그리라는 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쭉 정리를 해보면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프로버가 처음에 F0에 대한 커밋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접으라고 알파 0를 줄 거고, 그럼 다시 또 접힌 거에 대한 커밋을 줄 거고, 그 다음 접을 거에 대한 값을 줄 거고, 계속 이런 걸 반복을 하겠죠. 마지막 F 로그 한 뒷번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끝까지 가서 마지막 것만 체크하면 우리가 컨스탄트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여기에 어떤 값을 던져주겠죠. 이 값이 얼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뮤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 커밋부터 F0 뮤가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그렇죠? 계산할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F0를 가지고 알파 0를 했더니 F1이 된 거죠. 근데 진짜로 F1이라고 하는 게 F0를
가지고 묶어가지고 폴딩해가지고 나온 건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폴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새로운 걸 가지고 이발레이션해서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이거 두 개 묶어서 이게 나온 건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F0 뮤는 아는데 그러면 이거 묶었을 때 나오는 F1 어떤 값을 가지고 물어보면 이걸 가지고 요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F1 얼마를 물어보면 F0 뮤를 가지고 뭐 만들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뭘 물어보면 되냐면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F1 같은 경우에는 뭐 Y라고 쓰든지 X라고 쓸까요? F2분 X제곱과 그다음에 알파 FR X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 그래서 원래 F0X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사실 뭐냐면 여기 X제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번에서는 X제곱 대신 우리가 Y를 넣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 뮤를 물어보면 F1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뮤 제곱을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볼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래서 F1의 제곱을 가지고 하고 F2의 4승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F0와 F1의 관계, F1과 F2의 관계 이 관계들이 다 맞게 이벨레이션 됐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로보 입장에서 보면 fj 플러스 1번째 x제곱 얘는 j번째 얘 2분이랑 아들을 잘 섞어놓은 거죠. 알파 j로. 맞죠? 알파 j는 베리파이가 준 거고 2분과 j를 잘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x제곱 대신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쓰려고 그냥 y로 쓴 거죠. 문자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그냥 썼을 뿐이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FJX는 그 위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X에다 뭐 뮤 같은 거 넣어가 물어봤을 텐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물어본 걸 가지고 FJ 플러스 1에 대한 걸 어떤 걸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값이 맞는지를 체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2분과 아들 그러니까 2분 Y랑 아들 Y 이걸 계산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다시 쓰면 fj 플러스 1의 x제곱은 fj2의 x제곱 플러스 알파 j f0 j x제곱 이건 알고 있어요. fjx는 원래 fj2분이랑 그 다음에 아들을 우리가 잘랐죠. 그리고 여기 x가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이었죠. 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f2분 j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그 x제곱이죠. x제곱이고 x제리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다음에 f0 j의 x제곱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fjx랑 fj 마이너스 x 더해버리면 뒤쪽은 없어지고 2배 f2
j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더하면 빼버리면 fjx 빼기 fj 마이너스 x는 2x f 어드 j 이렇게 나오겠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뺐어. 마이너스 x를 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얘를 이제 정리하면 fej는 2분의 fjx fj 마이너스 x f 어드 j x제곱은 2x분의 fjx 마이너스 fj 마이너스 x 요 두 식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쪽에서 fx란 값, 뭐 x가 μ라고 치면 x μ란 값과 x 마이너스 μ 값을 알고 있으면 그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2분이란 아들을 구할 수 있어요. 2분과 아들을 구하면 우리가 그걸 조합해서 그 밑에 있는 값에 위에 제곱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프로모가 f0를 주면 그러면 이제 뭐 얘는 알파 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접어갈 텐데 그 다음에 또 f1을 주고 알파 1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해 가겠죠. 자, 베리파이어는 이제 물어보겠죠. 뭘 물어볼 거냐면 일단 뮤에서 해당되는 것이 뭐냐 물어볼 거예요. F0 뮤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F0 뮤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물어보냐면 마이너스도 물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F0 마이너스 뮤가 얼마인지 물어볼 거예요. 물론 저 두 값이 다 밑에 계산한 값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맞다는 게 다 확인될 거예요. 물론 이 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H 안에 있는 즉 오메가 0, 오메가 1 해서 오메가 n-1까지 오메가 n이 1이 된 그런 루트들이 있어서 그래서 랜덤을 뽑아가지고 저 두 개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요거는 그냥 이밸류에이션 된 거죠. 커렉트하게 그렇죠? 다 이밸류에이션 커렉트 된 거고 F 뮤 제로를 가지고 실제로 이게 만들어진지 막 우리가 계산한 정도 쓸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뮤를 가지고 이 두 개를 이제 조합해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F1의 2분 뮤 제곱과 F1의 아드 뮤 제곱을 계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요거 두 개 조합해서 또 뭐라 제로 이거죠. F0 2분 뮤 제곱과 F0 아드 뮤 제곱이겠죠. 그래서 요걸 조합해서 알 수 있는 게 F1 뮤 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 F1의 뮤 제곱을 알았으면 이번에는 베리파이가 뭘 물어봐야 될까요? F2 쪽을 이제 체크해 보려면 F1의 마이너스 뮤 제곱을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이번에는 F1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뮤 제곱을 물어. 그래서 뭐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가 뮤 제곱과 마이너스 뮤 제곱을 물어. 그러면 F
F1 뮤 제곱과 F1 마이너스 뮤 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프로한테 오라클한테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베리파이는 여기서 받은 값이랑 위에서 계산한 값이랑 같은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같다는 얘기는 F0랑 F1이 잘 맞게 폴딩된 거다. F1이 제대로 폴딩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폴딩돼서 이렇게 된 거고, 틀렸으면은 폴딩이 틀리게 된 거죠. 이상한 걸 폴딩한 거죠. 그래서 이걸 체크할 거고. 또 이 두 개를 가지고 쭉 계산하면 이 사람은 베리파이는 F2 뮤 4승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또 물어보겠죠. 뮤 4승과 마이너스 뮤 4승. 그러면 F2의 뮤 4승과 F2의 마이너스 뮤 4승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값과 받은 값과 여기서 계산한 값이 같은지 또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정리해서 보면 처음에는 F0 뮤랑 F0 마이너스 뮤를 물어보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으면 F1의 뮤 제곱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에 또 쌍이 되는 F1의 마이너스 뮤 제곱을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또 그래서 F2의 뮤 4승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이거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뮤 4승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묶어보면 F3승의 뮤 8승을 만들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쭉쭉 다 하다 보면 끝에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끝에 가면 이게 뭐 F 로그 D의 U의 뭐 D승 이런 식으로 나올 거겠죠. 이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은 다 컨스탄트가 나오겠죠. 이 값도 컨스탄트고 옆에 있는 값도 컨스탄트고 다 컨스탄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실제로 맞는지 이거 체크해보면 되겠죠. 저게 다 맞는지. 저게 다 맞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폴딩이 다 맞게 되었다. 그런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F0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오라클이 저 값과 그다음에 코펫을 같이 준다고 그랬죠. 이게 들어있다 실제로. 그러면 그 프루프 사이즈가 얼마예요? 로그 n. 그렇죠? 왜냐면 밑에 이베이션한 게 n개였으니까. n개.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여기서는 자, 한 번 접었죠. 한 번 접으면 디그리가 얼마가 돼요? 절반이 되죠. 그럼 리프의 개수도 절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F0를 계산할 때는 여기가 n개였으면 n개를 가지고 쭉 해서 만들었으면 F1을 할 때는 디그리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절반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F2가 되면 이거에 또 절반만 가지고 쭉 만들어요. 자, 이 트리 하이트는 얼마예요? 얘는 로그 n이었고 두 번째 거는 2분의 n이니까 로그 n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n이니까 로그 n 빼기 2죠. 그래서 쭉쭉쭉 가면 f 로그 d가 되면 몇 개가 있을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4분의 2분의 로그 d니까 사실 이거 d죠. 그냥 d분의 n이 되죠. 이거는 로그 n 빼기 로그 d가 되는 거죠. 실제로 n이 4d면 얼마가 돼요? 만약에 n이 4d다. 4이다. 그러면 2가 되죠. 그러니까 깊이가 2인 트리. 그러니까 리프는 몇 개? 4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n이 8d다 그러면 bp는 3이 되고 리프의 개수는 8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여기 로그 n이었고 두 번째는 로그 n 빼기 1이고 세 번째는 로그 n 빼기 2고 이런 게 이제 쭉 있겠죠. 마지막에는 로그 n 빼기 로그 d죠. 그렇죠? 그래서 저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대충 로그 n 곱하기 로그 n 나누기 2 이 정도 되겠죠. 대충 그냥 로그 n의 제곱 정도 되겠죠. 물론 그보다 조금 적지만. 그래서 프로필 사이즈는 대충 로그 n의 제곱이 되죠.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건 사실 d랑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었죠. 뭐 4d, 8d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르게 얘기하면 로그 d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다크를 배울 때는 프로필 사이즈가 로그 d였어요. 근데 이 프라이 같은 경우는 프로필 사이즈가 로그 제곱 d죠. 그래서 프로필 사이즈가 좀 더 커요. 대신 얘는 계산을 보면 계산이 복잡한 게 있어요. 계산이 실제 함수에 해당되는 값을 다 구하고 그게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머클치를 만드는 거 그게 다죠. 머클치를 만들려면 해시 계산해야 되죠. 대부분의 계산이 해시 계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수 계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계산 측면에서 보면 꽤 빨라요. 그 프로필 사이즈는 크지만 프로버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수순 같은 이런 산술 현상이 없고 그냥 해시 현상만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다크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빨라요. 만약에 폴리노미알이 어떤 폴리노미알이 뭐 디그리가 2의 20승이다. 그러면 프루프 사이즈가 대충 얼마쯤 될까요? 오더로 치면은 20의 제곱. 그래서 한 4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컨스턴트가 있겠죠. 앞에. 컨스턴트는 저 정도 되는 사이즈가. 그래서 실제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 사이즈가 뭐 2의 20승 정도 라인수, 그러니까 100만 라인 정도 되는 그런 서큐에 대해서 프로포 사이즈가 뭐 한 600K 바이트 그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 프라이의 좋은 점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다크랑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다크랑 프라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같은 점 알고리즘적으로 둘 다 뭘 쓰고 있어요? 프라이든 다크든 둘 다 폴리노미얼이 있으면 폴리노미얼이 막 접죠. 접어서 줄여나가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폴딩을 써요. 폴딩을 쓰고 있고 그래서 폴딩을 해서 줄여나가다 보면은 폴리노미얼이 뭐에 도달해요? 컨스턴트가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fx의 차수가 얼마 이하다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거죠. 폴딩을 통해서 fx 차수를 절반으로 계속 줄여서 이걸 로그번 하면 우리가 이거의 차수가 얼마 이하구나
로 디그리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점을 보면 사실 두 개는 확연히 다르죠. 다크 같은 경우에는 폴리노미얼을 숫자로 전환하죠. 전환을 할 때 어떻게 전환하냐면 큰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개수의 범위가 이 들어가는 숫자보다 훨씬 작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크 같은 경우에 fx가 3x 제곱 5x 플러스 2다. 그러면 x에다 얼마 이상 되는 숫자를 넣어야 돼요? 5보다 큰 숫자를 넣어야 되겠죠. 5보다 작은 숫자가 되면 뭐 합쳐져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 10을 넣었다. 그러면 3, 5, 2 그래서 숫자 개수들이 다 분리가 되죠. 그래서 x가 좀 큰 숫자를 넣어서 개수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보장이 돼야 되냐면 다크 같은 경우는 이 개수가 코에피션트들이 이 숫자 10보다 작다는 게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만약 코에피션트들이 집어넣은 숫자보다 훨씬 커버리면 그러면 엉뚱한 폴리노멜에 대한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에서는 코에피션트가 fx의 개수의 범위가 얼마 이하다. 요거가 프로브에 들어가야 돼요. 요게 증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제 중요한 알고리즘 성질 중에 하나고 프라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프라이는 개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이벤트하는 거죠. 이벤트하면서 훨씬 달라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프로버가 다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많은 점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다크는 미리 폴리노멜에서 계산해 두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점에 대해서. 그리고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해시 연산만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프라이는 해시만 하니까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점이 해시 연산 빠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좋으냐면 해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퀀텀 컴퓨터인 알죠?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해시 연산에 대해서는 빠르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도 프라이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는 퀀텀 레지스턴트한 거죠. 포스트 퀀텀. 알고리즘이죠. 즉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프라이 폴리나 커뮤먼트는 안전한 기법이다. 반면에 다크 같은 경우는 지수승을 하죠. 그렇죠? RSA 지수승 같은 거 어떤 거에 뭐 지수승 이런 걸 하는데 지수승에 대해서는 지수승을 깨는 양자 알고리즘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뭐 다크라든지 뭐 그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카테페어링이라든지 알지브라스를 뭔가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연산하는 것들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프라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알지브라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해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해시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 약점은 오래 걸린다. 프라이는 프루프 사이즈가 크다. 다크는 프루프 타임이 사실 오래 걸려요. 실제로 보면 다크는 실용적으로 거의 쓸 수 없을 만큼 느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프라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실제로 이제 프라이의 어려운 점은 알고리즘적으로는 프라이가 쉬워요.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이퀄레이션에서 주는 거고 뭐 계산해서 로드 보는 그 쉬운데 실제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분석이 어려워서 분석하는 거를 지난번 수업에서 했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보도록 하고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으로 마지막 해서 종강을 하려고 하고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시험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기말고사. 질문 있나요? 혹시 적프라기에서 네. 배터리가 200이 되는 ton의 개수가 개수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요. 그 ton들은 새로운 건데. 폴리노멜이 새로운 폴리노멜. 아, 네, 네. 점 자체는 처음에는 이글렛은 점들은 처음에는 요거죠. n개죠. 그래서 오메가 n이 1이 되는 이런 점들이었고 두 번째 요런 점이 이제 여기 들어간 점들이고 두 번째는 뮤 제곱에 대한 점들만 이글렛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2분의 n개가 돼요. 2분의 n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n개가 되고 절반씩 주는데 폴리노멜이 다르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하긴 해야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기말고사를 잘 네. 자, 오픈부기. 오픈부기여도 상관없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 이후. 중간고사 이후만. 자, 여기까지 합시다.